자,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진짜 안 좋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내리꽂는 흐름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코스피도 뭐 그렇게 좋은 흐름이 아닌데, 이런 와중에 이제 뭐 이 골판지 관련 테마들이 이렇게 좀 시장에서 강세예요. 예전에 이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시장이 안 좋을 때 특정 이제 어떤 섹터나 뭐 몇몇 종목으로 수급이 쏠릴 수 있다. 네. 이제 뭐 그런 종목을 공략하면은 좀 공략하기 쉬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쪽으로 했었으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벌써 1시 20분이 됐고 오늘 하루가 이제 많이 지났지만 뭐 어떻게 했었어야지 좋았는지, 지금이라면 뭐 어떻게 해볼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네. 뉘앙스를 조금 제가 정돈을 하면 요 느낌일 것 같아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한다면은 시장 쏠림이 있는 종목을 신규 매수해보는 건 해볼 수 있다. 근데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당연히 아니고요. 나는 손 묶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손 묶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그냥 스킵하면서 지나가도 상관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전부는 아닌 게 오늘 처음 매매를 시작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매매하던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자신의 계좌 상태라는 게 존재할 거예요. 그런 걸 봤었을 때 오늘 같은 시장에서 굳이 무리하게 슬롯을 늘려서 새로운 종목을 신규 편입해서 단기 단타를 꼭 매매해서 거기서 수익을 쌓아야 되는가에 대해선 저는 글쎄요라는 답변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예상하건대 아마 요번 주 부근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낄 거예요. 계좌가 조금씩 빡빡해지는데 라고 느끼실 겁니다. 아직 못 느끼셨다면은 조만간 느끼실 거예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보게 되면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뭐 지수가 오른다, 지수가 떨어진다, 그래서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시장이 좀 빡빡해졌어요. 그렇다는 거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초보자분들은 선택적 악수를 두는데 이때 종목이 늘어납니다. 종목의 수가 늘어나요. 왜냐? 기존 종목들은 관리하자니 빡빡하고 뭐 꼴 보기 싫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근데 감정적으로는 뭔가 해야 될 거 같고 조급하고 뭐라도 빨리 해야 되는데 할 때 종목을 늘려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수익 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죠, 사실. 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았으면 쏠림 현상이 있는 수급주라고 하더라도 안 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얘기가 이 이유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수익이 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수급이 몰린 거지 그거 하면 수익 보장돼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을 건드렸다가 다시 계좌에 자리 차지하고 앉아 있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종목 수가 늘어나면요,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락할 때 비맞는 표면적이 늘어납니다. 계좌에 대한. 그냥 그림으로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비가 오는데 내 계좌를 이 정도로 해서 요렇게 하게 되면은 그냥 여기 이 일부 부분만 비를 딱 맞으면서 여기를 집중 관리해서 여기였다가 뭐 방어를 치든 뭘 하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종목을 이런 식으로 넓게 분산시키면서 흔한 말로 백화점 매매 단점이 지금 같은 시장에서 부각돼요. 다 맞거든요. 여기저기서 다 맞아요. 그러면 이 많은 종목을 한정된 자금으로 어떻게 관리할래? 라고 하게 되면 답이 안 나와요. 어떤 건 포기해야 되고 어떤 건 놓치고 뭐 하고 이렇게 됩니다. 단점이 부각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옆으로 계좌의 종목 수를 늘려나가는 행위가 과연 옳을까 해서 저는 되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유는 빡빡하시죠? 라고 아까 여쭤본 이유이기도 한데, 요즘 시장 흐름 보게 되면은 빡빡할 만한 흐름이에요. 뭔가 되게 좋은 것도 없고요, 되게 나쁠 것도 없고, 지지부진하고 눈치 보고 파동도 크지 않고 이런 상태로 계속 말려가면서 투자자의 감정선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조급하게 만들고 짐 빼고 막 안달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정말로 이런 감정 컨트롤이 중요한 시점이고요. 예전부터 많이 얘기했었던 이때 달콤함만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시장에서는 지금 힘들 거라고 그냥 생각이 듭니다. 아직 안 힘들 수도 있는데 점점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되게 비호감 되게 저주 퍼붓는 거 아니고요. 절대 그런 거 아니고 진짜로 높아심과 걱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본인이 그렇다 뭐 이거 그렇게 단정지어서 당신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닌데, 보는 분들 상당수가 그럴 거예요. 아마 이제 댓글로 의견 같은 거 남겨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뭐 수익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현 수익, 오늘 이렇게 뭔가를 좀 잘 팔아서 한 종목이 나한테 돈을 벌어다 주고 뭐 그런 것들은 생길 수 있는데, 알게 모르게 최근에 이제 한두 달 요 사이 동안, 최근에 한 달 좀 남짓한 요 기간 동안에 알게 모르게 뭔가 좀 물린 종목들이 좀 늘어나고, 물리어 있는 종목의 수가 조금 늘어나고, 계속 또 물타기 하신 분들은 좀 금액도 점점 커지고, 보유 현금은 좀 줄어들고 있고, 그러고 싶지 않은데 왠지 그렇게 막 좀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들면서 계좌가 점점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는 거, 그럴 분들이 많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원희님이. 네, 이거를 자가 진단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훈련된 클럽과 비교를 해야 되는 거는 부분은 있는데, 자신의 계좌를 이렇게 네모로 놓고 자신의 계좌 안에 종목 수와 그리고 그 종목들의 물린 정도를 한번 이렇게 선을 그어 보세요. 전체 계좌에서 얼마나 물려 있느냐, 계좌가 얼마나 잠식되어 있느냐, 전체 잠식, 완전 잠식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잠식되어 있느냐, 얼마만큼의 많은 종목들이 물려 있느냐, 그리고 그 종목들이 자기가 생각할 때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느냐, 이런 것들을 빗대서 생각해 봤을 때 클럽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뭔가 좀 빡빡한 상황에 있는 게 한 저 정도다, 전체 계좌에서. 네, 실제로 전체 계좌에서 한 개 정도, 요런 느낌. 되게 빡빡한 것도 사실 아닙니다. 근데 이제 좀 지금 당장 뭔가를 막 적극적으로 해서 공격을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네 정도, 그런 네, 상황이죠. 맞습니다. 그럼 나머지 것들은 뭐든 할 수 있고 해나가고 있고 여전히 만들고 있고, 또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또는 기대 수익을 가지고 있고, 이런 정도로 가지고 가고 있어요. 자, 시장의 느낌에 빡빡해짐에서 일부 조금 오염되었다, 아니면 조금 물렸다, 요 느낌이에요. 물론 이게 전부를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자가 진단할 때 물렸다 생각으로 한번 해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 대다수의 분들, 또는 이거는 실제로 아직 훈련 과정에 있는 우리 클럽 안의 사람들도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동일한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훈련해 나가면서 개선하고 있는 거고, 자, 그렇게 놓고 봤었을 때 제가 추정하건대 초보일수록 물린 정도가 점점 심할 거예요. 이미 한 절반 정도만 물렸다 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양호인데, 이미 절반 넘어가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 절반이냐 절반 넘었냐 이걸 또 떠나서 요즘 좀 심해지고 있는 것 같다,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위험 신호죠, 이런 상황이. 그죠? 그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절반이었는데 이번 주는 한 70% 됐다, 80% 됐다, 점점 현금 빠지면서 이게 점점 물이 차고 있다, 그러면은 위험해지고 있는 건데 감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행위가 종목수 늘리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옆으로. 그리고 이제 저렇게 한 반 70% 정도 물리면은 심리적 압박 때문에 다른 거에서 해결하려고 또 더 막 공략을 하다가 더 악화시키는 거거든요, 계속. 네, 그나마 이런 때 있잖아요. 이런 때나 요때 무탈하게 무난하게 다시 전환 만들면서 넘어갔지만, 언제든 이거 무너지면서 강한 하락 나올 수 있거든요. 그 하락 나왔었을 때 이런 분들 관리 정말 어려워집니다. 나오지도 않은 거 왜 미리 걱정해, 이게 아니라 만나게 될 거예요. 지금이든 나중이든 언젠가 만납니다. 근데 만날 때 어떻게 만나느냐가 제가 더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계좌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강한 하락이 나오면 뭐 당연히 안 좋아질 거 이제 본인도 알 거예요, 왠지 느낌상. 이렇게 되면 나 진짜 엿되겠는데 막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떠나서 이미 이런 상황에서 야금야금 잘못되고 있는데, 마치 이제 차가운 물에다 개구리를 넣어놓고 물을 서서히 데우면은 뜨거워지는지 모르고 죽는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본인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꽤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타를 맞으면서 나가리가 되는 건데, 지금 잘 자가 진단하셔야죠. 네. 그리고 만약에 클럽에 있는 분들도 이 영상 분명히 보실 텐데, 클럽에 오신 분들도 훈련 오래 하신 분들이 있고, 아니면 조금 하신 분들이 있고, 새로 오신 분들이 있고, 모두 자가진단 꼭 한번 해보시고요. 자가진단 하는 방법은
클럽하고 분리해서 본인 개인 계좌를 개인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하시고 총 금액과 총 종목의 개수를 생각해서 자신의 계좌의 개인 매매 계좌의 상태를 진단해 보세요. 그리고 클럽 매매는 잘 아시니까 전체를 놓고서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당연히 종목명은 언급하시지 마시고요. 여기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미비합니다. 이게 되게 심각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조금씩 주변이나 뭐 여기저기 보게 되면은 지금부터는 점점 예전 영상에서 비유했던 똥과 관련된 비유,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어떡하나요? 물렸습니다. 어떡하나요? 이런 질문들 빈도가 늘어나고 있고요. 주변에서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이 빡빡해지고 있다. 인지하고 관리해야 될 때다. 기존처럼 할 때는 아니다. 그럼 지금 저한테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요?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템포 조절과 기다림이에요. 조급함과의 싸움, 감정 컨트롤, 마인드적인 이야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저도 이제 몇 마디 말만 좀 덧붙이고 하나 좀 물어볼게요. 네.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계좌가 이런 상태일 때 안 좋은 것들이 있긴 있을 거예요, 계좌에. 근데 이럴 때는요, 이제 가만 보면은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아요. 이거를 이제 그렇게 큰 문제라고 인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다가 고민 상담도 안 하는데 아나콘다 생긴 것 같아요, 물린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몇몇을 보면은 점점 상황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압박감 때문에 그때 이제 뒤늦게 막 그런 거를 풀어내려고 여기저기 묻고 다니고 그러시는데, 여기서부터 잘못 끼워져 있었던 거의 가능성이 되게 높죠, 사실. 애초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지금 운이 안 좋아서 내가 이렇게 물렸다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처음부터 좀 다시 한번 좀 주식이란 거를 다시 한번 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고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상황이 그럼 계속 주식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좋을 수만은 없는데, 이런 거는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하락과 상승이 계속 나오는데, 그럴 때 이게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거를 피하려면 그러면 결국에는 단타가 답이 아니냐. 최대한 그냥 현금을 들고 있다가 빨리빨리 그냥 매도해서 포지션을 깨끗이 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냐,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명쾌합니다. 저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명쾌하게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잘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된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초보자냐, 자기 자신이냐 라고 하게 되면은 확률은 굉장히 희박할 거예요. 사실 단타를 이 그림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이 침범되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침범되진 않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단타는 칼 손절까지 지키는 단타를 했었을 때는 이런 상황은 안 만들어질 겁니다. 그건 동의해요. 하지만 자신의 계좌 포트폴리오 네모의 면적이 쪼그라들겠죠. 점점 쪼그라듭니다. 쪼그라든 상태에서 이 안에서 침범 비율은 이 정도를 유지하겠죠. 또는 뭐 이 정도만 침범되거나. 근데 이만큼 계속 까먹는 거죠. 이 차이예요. 단타 칼 손절은 근본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 침범된 부분을 도려내는 겁니다. 즉 이 부분을 도려내는 거예요. 도려내서 결국에는 전체 면적이 작아지는 겁니다. 점점 작아지죠. 근데 제가 말하는 주식 투자의 본질은 이 전체 면적이 점점 표면적 자체가 커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게 커지면서 비율적으로 일정 부분 물려 있거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존재는 하겠지만, 그리고 시장이 정말 안 좋아지게 되면은 그때는 이 물려 있거나 관리해야 되는 종목의 범위가 더 커질 수는 있어요. 그거는 시장이 정말 안 좋아진 상황에서 이게 물이 차 올라야지, 시작부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꼭 이해해 주시면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단타로 해결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본인이 감정적으로 느낄 뿐이지 계좌의 전체 크기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게 본인이 정말로 선호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의 투자가 맞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투자는 당연히 돈을 쌓아 올리면서 벌어가는 투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별로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 방송 오늘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까봐 이제 또 몇 가지 보충해서 설명하면, 그렇다고 해서 원희님이
단타를 안 한다고 해서 장투를 해서 이 상태로 막 끌고 가면서 막 2배, 3배, 10배 먹는 그런 거를 해갖고 이렇게 늘리려고 하느냐? 또 그건 아니잖아요. 네. 섬세하게 관리해 가면서 균형을 맞춰 가면서 늘려 나간다. 차곡차곡 쌓아 나간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쌓아 가려면 이 계좌 자체가 건강해야 돼요. 건강한 상태여야지 여기서 뭔가 나오고 생산물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늘어나지. 이게 잠식이 되어 있고 안 좋은 상태의 계좌를 들고 있으면은 손절 안 한다고 해서 그게 능사는 아니다. 이게 또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꼭 이해하시고 자기 걸로 만드셔야죠. 이게 핵심이죠. 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꼭 전달드리고 싶은 얘기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세요. 흑색 아니면 백색이다. 단타 아니면 장투다. 손절 아니면 권리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중간에 그 유연한 행동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근데 그게 뭔가 추상적이고 막연하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보이는 것 뿐이지 그걸 들여다보려고 하게 되면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B 아니야? 그럼 A지. A 아니야? 그럼 B지. 이렇게 심플하게 딱 단도리 치는 결정은 주식 투자에 있어서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보통 이과 영역의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한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디님은 아실 거예요. 누구보다 저도 그런 성향의 사람이라는 거. 그렇죠. 근데 그런 제가 투자에 있어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영역으로 이제 언니님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저희가 하는 뭐 비즈니스라던가 뭐 다른 것 주제로 얘기를 하면은 딱딱 그어서 이해하지 않으면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진짜 주식은 완전히 그걸 다 버리셨네요, 진짜. 네, 진짜 저도 누구보다 잘 알아요. A 아니면 B다, B 아니면 A다 이런 식으로 딱 부러지고 무엇보다 정형화되고 명확한 구분, 정리, 공식, 이과적 사고방식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저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를 투자에 있어서만큼은 반드시 버리셔야 됩니다. 저도 일상의 삶에서는 좀 양극화된 모습이 여전히 존재해요. 근데 투자에 있어서는 절대 그러지 않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성향의 분들은 부디 꼭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래도 한 발이라도 먼저 가본 사람으로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주식의 목표를 가지고 덤벼드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런 분들이에요. 보면은 약간 좀 모호한 거를 좀 선호한다던가 뭐 이 문과적 사고, 뭐 철학적 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주식 하겠어요?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좀 다 이제 그렇게 딱딱 정해지고 딱 부러지고 계산적인 그런 분들이 이쪽에 관심도 갖고 스스로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오시는데 참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네요. 그걸 버려야 되니. 네. 그리고 버렸을 때 채워집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나 다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계좌에서 이미 한 70% 정도가 이미 물렸다. 내 전체 계좌에서 건전함을 유지하는 거는 한 30%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 이거를 풀어내는 기술을 익히고 정형화시켜서 적용하고 만들어가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처음부터 그냥 기다림, 템포 조절 아니면은 차분함 이런 것들을 훈련 받아가면서 당연히 그런 것처럼 몸에 그냥 체화시킨 상태에서 이런 계좌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원래 만들어질 때 이렇게 만들어지나 보다 뭐 두루뭉술하게 그런 다음에 건강한 계좌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 상태로 기다림을 무기로 자연스럽게 이것마저도 해결하는 게 쉬울까요? 둘 중에 이거는 정형화 시키는 데까지 과연 그 정형화 자체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조차도 좀 경험하고 고민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엔 정형화가 어렵구나를 깨닫고 나서 그때 와서 무언가라도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여기까지 왔을 때도 많이 시간이 지난 상태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잘 해내서 할 줄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런 불리한 상황을 저걸 완전히 극복하는데 진짜로 다시 이제 리셋하지 않는 이상 주식 투자에서 리셋은 없잖아요.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데까지 오는 길이 여기서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순백하게 순수하게 아무것도 몰라요. 기다리래서 기다렸고요. 템포 조절하래서 템포 조절했고요. 차분하게 하라고 해서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게 커져 있는 것과요. 되게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이 사람 여기서 다시 이제 출발선에 섰을 때 이 사람은 훨씬 더 계좌가 많이 불어나 있을 겁니다. 이 두 개가 제가 생각하는 이과적 사고와 문과적 사고의 차이예요. 주식 투자를 이과 숫자 감각 다 중요한 거 맞지만 사고방식만큼은 문과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좀 해보다가 배워야지라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때를 타버려요. 혼자 하고 뭐 딴 데 가서 뭐 이상한 거 막 리딩 받고 막 하면서 그러다가 이렇게 잘못돼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리셋하러 이제 저희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안타깝죠.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거 못할 건 아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본인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고 사고방식을 완전 자체를 뜯어버려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못하는 분도 심지어 있거든요. 여기서 못 벗어나는 분들도. 그러니 지금 여유 있을 때 제대로 체계적인 길을 가기를 당부드리는 마음에 항상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말을 하는 거고, 처음에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도 오시면은 이거를 이제 본인은 좀 답답할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이렇게 가지 않고 제대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길로 가이드를 하고 훈련을 해드릴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진짜 책임감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만 있으면. 뭐 그런 분들이 몇 년 동안 하면서 꽤 있었고, 그래서 이제 결과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모르는데 뭐 저런 훈련을 받는 게 의미가 있을까? 모르기 때문에 훈련을 받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좀 질문을 하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여기에 이제 요렇게 되는 상황을 이제 사람들이 이게 뭐 70%냐 50%냐 뭐 이거는 이제 다 다르겠지만 대체로 좀 지금 이런 비율을 늘려나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이렇게 뭔가 좀 안 좋은 상황, 네. 제 계좌가 잠식돼가는 그런 상황들.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깨끗한 영역인데 이제 쉽게 말하면 뭐 현금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이걸 어렵게 이 상태에서 푸는 것보다 그냥 깔끔하게 내가 돈이 좀 더 있으니 돈을 이만큼 더 가져와서 여기 자체를 다 깔끔하게 만들어 놓고 한 반반 정도로 해서 좀 풀어내면 좀 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더 길어오는 그런 결정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요즘에. 맞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비율을 맞춰놨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근본적인 습관은 이 잠식 행동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늘려놓으면은 여기에 맞는 비율로 또 잠식되겠죠. 이만큼. 잠식의 금액이 절대량이 커질 뿐이지 안 바뀌죠. 길어온 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더 많이 잠식되겠죠. 이렇게 되다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때는 풀리지 않을까요? 라는 이제 이런 생각일 것 같은데, 올라간다면. 근데 이것도 아니에요. 올라간다고 풀리고 내려간다고 잠식되고 그렇게 심플한 거면은 이게 할 얘기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죠, 사실. 네, 그렇지도 않고 설령 만약에 이 경험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분이 주식 투자하면서 운이 가장 없으신 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스스로는 아마 운이 좋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운이 가장 없으신 분이에요. 왜냐면은 독사과를 먹는 거거든요, 저 행동이. 저러다가 차라리 이때 안 됐으면은 차라리 나아요. 깨닫기라도 하거든요. 근데 이때 돼버리잖아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나중에 이 면적이 그때 되면 사이즈가 훨씬 더 커집니다. 잠식도 이만큼 된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이 덩어리가 커졌으니까 이거를 비율을 맞추려고 더 큰 자금을 분명히 덧방을 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때 잘 됐던 경험을 토대로. 그러다가 이때 한 번에 계좌가 다 잠식되죠. 그러고 이 정도 되면은 조금 조심스럽고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런 상황 되면은 진짜 인생이 피폐해집니다. 삶의 타격이 생겨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주식하다가 한강에서 만나자, 이런 상황이 진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근본적인 모습은 방금 그 행동이에요. 그 행동은 삶의 영향력을 담보로 하는 행동이에요. 되게 무서운 말 아니에요? 주식 투자하신 분들, 그나마 사회초년생은 재기할 삶의 시간적 여유라도 있다라고 하지만 자녀분들 있으신 가장분들은 되게 무서운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거를 되게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해서 쉽게 수익 낼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어렵게 해 라고 하면,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주식으로 인생 망치는 거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행동을 하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도 이제 요즘에 유튜브 말고 제 주변에서 이런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주린이들이 좀 있어서 조언을 좀 하곤 했는데,
여러분들도 내가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셨다면 지금 좀 멈추세요. 그동안에 좀 아까웠던 거 그거 다 별거 아닌 겁니다. 지금이라도 멈추고 다시 이제 올바른 길로 갔으면 좋겠는 마음에 많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얘기하는 중에 계속 시장이 빠지고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3% 넘게 빠진 것 같은데 저희 방송하는 중에 계속 쭉쭉쭉쭉 몸 깔면서 빠지고 있잖아요. 이게 지수가 3%면 개별 종목에서 막 그 마이너스 10%까지 가는 것들도 꽤 있고 네. 6, 7% 빠진 것들 막 꽤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순식간에 계좌가 그렇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계좌 상황이 좀 널널한 것 같다가 또 갑자기 안 좋아지고 그럼 또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오늘 말했던 모든 것들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일단은 그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가 좀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좀 어니스님을 보면서 많이 보고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몇 년 동안 어니님한테 배웠지만 최근 거의 1년 가까이 유튜브를 하면서도 많이 배웠거든요. 그 배움으로 인해서 또 이제 계좌가 바뀌고 수익이 바뀌고 리스크 관리하는 게 바뀌고 그런 변화를 저도 겪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길을 좀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저희 오늘 방송은 좀 뭐 마침 시장이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좀 고통받고 있을 것 같아서 그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드렸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계좌 관리고요. 그 계좌를 관리할 수 있도록 본인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훈련된 상태로 이 시장을 꿋꿋이 걸어 나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럴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선택은 두 개라고 봅니다. 주식을 멈추든가 아니면 그 준비를 해 나가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올바로 준비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거는 단순하게 영상 몇 개 본다고 해서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 말씀을 드려요. 운동 같은 거니까는 꾸준하게 훈련하고 열심히 발전해 나가야지. 꾸준하게 매일매일 훈련하면서 발전해 나가야지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영상 밑에 더보기란을 누르시면요. 영상 설명란에 저희가 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랑 그 투자 클럽 공지가 돼 있거든요. 이 투자 클럽을 그냥 단순하게 뭐 어디 리딩하는 곳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들 뭐 수익도 당연히 날 수 있고 그리고 계좌 관리하는 방법, 주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면서 그냥 단순하게 말로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훈련까지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수백 명의 회원분들이 계신데 많이들 공감하시고 발전해 나가시고 있으니까는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오셔서 어니님의 이제 제자가 되고 멘토가 돼서 훈련을 해 나가시기를 좀 추천을 드려봅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